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탑시 중에서 이 기술 부분 중 데이터 이해와 활용 부분입니다. 자, 우선 오늘이 첫 번째 수업이잖아요. 탑시에 대해서. 그래서 탑시 관련돼서 전체적인 그 내용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총 1000점 만점에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그 특강 부분은 기술 영역에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비즈니스는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아홉 문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해와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요 시험은 객관식만 있는 시험이 아니고, 단답형, 서술형, 수행형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그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예, 아마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거나 혹은 또 학년이 좀 높아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출제 범위 및 기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저기 톱시스의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 사이트고요.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한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 탑시 출제 기준 안내라고 하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약 10분 분량의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자료에서 출제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요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긴 분량은 아니니까요. 요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을 먼저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10분 분량인데 이걸 굳이 뭐 제가 지금 요 특강 수업 중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10분 분량의 동영상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특강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 시험은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을 위해서는, 어쨌든 단기간에, 아마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할 것 같은데, 기출 문제, 일명 족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대부분의 자격증의 첫 번째 준비 방법으로는 어쨌든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출 문제 부분은 제가 해당되는 탑식 기출 문제를 예,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 기출 문제를 찾아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참고 자료를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물론 제가 찾았던 기출 문제가 아닌 다른 기출 문제도 더 찾을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는 제가 찾은 참고 자료 부분에 한해서만 기출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수업을 듣는 이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심지어 이제 1학년 학생도 있고 뭐 4학년까지 널리 있기 때문에 예, 또 배웠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설령 배웠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주제별로 일단 이론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 요약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보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에센스라고 하는 부분이 에센스 부분이 톱sheet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에센스 자료가 얇게 그걸 이제 실제로 그 양을 보면 데이터 이해 부분은 좀 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요지는 일단은 이런 범위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요약된 그 에센스 부분을 다 읽을 시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걸 읽는다 하더라도 내 추측으로, 내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예, 이게 워낙 얇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상은 저희가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 모든 내용을 사실상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빠른 시간에 이 에센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그게 정석 코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이 에센스 부분에서 그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만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이론 요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기출 문제가 보면 제가 여러 개의 세트를 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출 문제 종류가 총 제가 본 게 일곱 개 세트가 있는데요. 그 기출 문제를 그냥 기출 문제 세트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다 보면 조금 덜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일곱 개의 세트를 주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그 일곱 개의 세트를 주제별로 문제를 좀 나눠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에서 필요한 이론 부분만 에센스에서 요약을 다시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먼저 해서 그 이론을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순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하는 기출문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도 이게 어떤 기출문제가 될지 몰라서 굉장히 막막해서 저도 저 본인도 텁시 시험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시험에 필요한 그 문제의 유형이 어떤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가장 확실한 기출문제 유형은 톱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건 자격증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공부도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시험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톱시 홈페이지에 나온 그 정보만큼 확실한 건 없지 않을까. 모든 시험은, 제가 경험했던 모든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시험은 어쨌든 간에, 그 자격증에 해당되는 그, 해당되는 자격증이 됐든 이런 시험이 됐든 거기서 의도하는, 목적하는 그 문제의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탑식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은 역시 어쩔 수 없이요. 톱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탑시 홈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 자료 게시판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습 자료라고 하는 요 부분에 에센스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요약된 내용이 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게시판에 보면 여기에 기출문제와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동영상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탑십 연습하기에 보면 이 탑십 부분이 보니까
예, 많은 그 수행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다른 시험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던데요. 그래서 탑시를 하기, 여기서 시험, 수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다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탑식 연습하기 부분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또 탑식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횟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그 시험 방법을 익히는 게 어려워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블로그들을 몇 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탑식 연습하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이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탑시 그 특강의 첫 번째 릴레이를 첫 번째 끊었다 보니까 예, 얘기를 좀 이것저것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시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예, 그 연도별로 예, 그 탑시 문제풀이를 해놓은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동영상 강좌가 있고요. 가장 최근 버전이 20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년, 16년 버전이 있고 더 옛날 버전이 하나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예, 조금 문제가 최근 나오는 예, 유형과 조금 다른 부분도 발견돼서 딱 한 개만 빼고 톱시 홈페이지에 나온 동영상으로 톱시 홈페이지에 톱시 기출 문제로 소개된 그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빼면 전부를 제가 다 발췌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틀어주는 방식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그냥 동영상을 보고요. 제가 문제 해설을 캡처를 그냥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를 테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부가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면 다시 동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시간 세이브는 절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2020 요 부분은, 예, 문제풀이 부분은,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검색을 했더니,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예, 블로그 자료에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요 블로그의 경우는 본인이 탑시스에서 높은 고득점을 얻었던 그런 사연도 좀 얘기를 해주고, 2020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만 있는 것과 문제풀이 해설지까지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도 잘 되어 있어서 네, 저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할 때 여기가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어차피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그 문제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가면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나온 기출문제 이외에도 예, 조금 더 다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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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출문제도 더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예, 우선 저희 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예, 작년인가 재작년 때 예, 아마 기출문제 자료를 따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제공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예, 같이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열심히 나름대로 검색을 했는데 예, 이제 더 뭐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인데 열심히 찾았더니 예, 한국경제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예,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보니까 예, 다소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출제 기준에 있어서 벗어나지는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총 7세트가 되는데요.
이 7세트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이 아니네? 6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제 정리된 자료를 제공을 할게요. 아마 그걸 목적으로 특강을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어찌됐든 이거는 기존의 그 학교에서의 수업과는 다른 방식의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테니까 제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참고 자료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를 해서 기출문제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요 부분은 요걸로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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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기출 문제를 했다라는 걸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료가 궁금하면 거기 가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시까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8시 전에는 끝내야 되니까요. 쉬는 시간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업이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주제별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다시 읽지는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노력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제별 정리를 가져갑니다. 예. 자, 이 주제별 정리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탑sheet 해당되는 에센스나 탑시 홈페이지에 가면 전체적인 시험 출제 기준이나 범위를 얘기해 주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범위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공부할 시간 없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여기 범위를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4학년 동안 배운 학부 수업에 배우는 모든 내용에다가 더하기 많은 어떤 시사 상식과 같은 최신 트렌드 내용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범위를 모두 다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에 나오는 주제만 뽑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전체적인 범위 중에서 기출문제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주제만을 뽑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공부를 해서 그냥 일단은 다음 주 내용은 시험을 본다면 일정 수준 이상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긴 해야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거시적으로 모든 시험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거시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가장 높은 시험 점수를 얻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시험 문제가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고득점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이.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 시험 범위를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적으로 볼 때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물론 여기 기출문제에서 꼭 나오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으니까 전체 앞으로 나올 문제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보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해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모델링 부분 필요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중에서도 개념 모델과 논리 모델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모델은 ER 모델이고요. 논리 모델은 관계형 모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규화를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SQL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사실 데이터베이스 개념, 데이터 모델링 정규화 SQL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금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부분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탑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어찌됐든 예,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일단 2학년 때 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일단 수강을 해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때 방금 설명했던 데이터베이스 개념, 데이터 모델링 정규와 SQL이라고 하는 주제는 실제 기출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 주제는 예, 3학년 이상이라면 2학년까지 2학년 때 배웠던 일단 저희 전공 학생들만 다 듣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전공 학생이라고 한다면 2학년 때 배우는 주제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루는 주제와 모두 동일합니다. 크게 다른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운 내용만 이해해도 이 내용이 다 커버가 되고요. 기출문제 다 풀립니다. 자, 다음으로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주제도 추가되는데요. 그 중에 기출문제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트랜잭션과 병행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기타라고 싸잡아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기타라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점수를 획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기타 부분은 예, 고득점을 획득하고 싶은 친구들에 한해서만 기타 부분을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예. 그리고 또 데이터 활용 부분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이 훨씬 많고 사실 데이터 활용 부분은 9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어쩌면 더 이게 시간 할애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부분은 사실은 여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4학년까지도 배우고 또 최근에 그 트렌드도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만 되는 영역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주제는 어떤가 하면 이 IT 기술이라는 게 계속 유행 따라 좀 현재 핫한 기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센스에 나온 기타 기술도 요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기술도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만약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기타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낼 것 같고요. 최신의 핫하고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골라서 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핫한 기술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그것까지 하기는 많이 숨가쁠 수 있으니까 이 기타 부분은 어찌됐든 나는 좀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할 때만 시간이 없다면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좀 시간 안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 점수는 확보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개념 모델링 정규와 SQL까지는 2학년 때까지 데이터베이스 정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까먹은 부분이나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이 만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런 나머지 그두 가지 부분은 좀 고득점을 원하는 경우에 조금 더 공부하는 방향으로 시간 안배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이름이요.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자, 일단은 정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에센스에 나온 내용에서 에센스에 수록된 내용을 다시 제가 에센스에 나온 내용을 또다시 그중에서도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만 따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사실상 카피 앤 페이스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시간이 없으면 에센스의 에센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딱 기출 문제에 나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용어 구분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는 조금 좀 심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사실은 수업 때 이런 내용을 다루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일단 뭐 객관식 문제 같은 데나 뭐 서술형 문제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약간 과거 문제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모르면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일단 나왔던 내용이라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건 시험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에서 나타나는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는 사실적인 자료, 정보는 그것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정리가 된 것, 즉 처리 가공이 된 내용이 핵심이 되고요. 지식, 날리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의사결정이나 창출에 이용돼서 부가가치가 발생해서 하고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의 그런 데이터라고 하고요. 지혜가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인데 자, 얘는 개인이 얘를 응용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응용하고 발전해 나가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이 두 가지 부분은 기출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제가 살펴봤던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던 기출문제가 모든 문제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제가 봤던 기출문제는 두 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두 개의 부분은 충분히 쉬운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는 포함은 안 됐으나 에센스에서 다시 추출해서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는 크게 키워드 4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서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는 건데요. 이 모아놓을 때 그냥 모아놓는 게 아니고 통합을 시킵니다. 이 통합을 시켜서 모아놓는데 이 통합을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마구잡이로 모아놓는 게 아니고 중복을 없애거나 있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통합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저장입니다. 자, 얘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의미의 저장이고요. 세 번째는 특성은 운영입니다. 얘는 한 조직의 고유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지 쓸데없는 데이터를 모아놓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다음에 공용 데이터입니다. 자, 한 조직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용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념, 네 개의 키워드도 굉장히 그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에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관계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조금 유치하게 한 느낌도 있긴 있지만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후보군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시스템과 DBMS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DBMS의 장점일 수도 있을 텐데 뭐냐? 데이터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측면,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한다, 데이터 무결성 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파일 시스템보다 편하다. 공유성 부분도 훨씬 더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프로그램이 작성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용할 때도 일일이 코딩을 너무 힘들게 하기보다는 조금 SQL이라던가 이런 언어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 편의성도 높아진다라는 측면이 DBMS의 장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안시 스팍 3단계 아키텍처인데요. 이 부분은 별표를 해두십시오. 보니까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이 부분은 문제화하기에는 그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개념 쪽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내라 라고 한다면 저라면 요 문제, 요 부분에서 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안시스팍 3단계 아키텍처인데요. 예. 좀 크게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예.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자, 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꼭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부분만 있어서만 이렇게 몇 개의 단계로 나누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딱 세 개로만 나눕니다. 예. 자, 세 개로 외부, 개념, 내부 단계로 나뉘고요.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예, 해당되는 단계에서 바라보는 데이터의 골격이 있는데요. 그걸 두고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단계에 있어서 데이터의 골격을 두고 외부 스키마, 개념적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터 골격을 두고 개념 스키마, 내부적 단계에서 바라보는 데이터 골격을 두고 내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각각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외부 단계 부분은 사용자 관점이고요. 개념 단계는 통합 관점입니다.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부 쪽은요, 예, 저 컴퓨터에 가까운 쪽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 논리적 장치에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 저장 구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부 단계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 단계의 스키마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두 개는 이 개념 단계와 내부적 단계의 스키마는 각각 하나로만 제한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외부 스키마에 있어서 키워드다. 사용자, 개념은 통합, 내부는 물리적.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통과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은 바로 데이터 독립성인데요. 이 데이터 독립성에는 크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으로 나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단계를 나눔으로써 각 단계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역할 분담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주면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면 서로 소통할 일도 줄어들고 예, 일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이 되죠. 예, 간섭의 여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 나누기를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거든요. 예, 자,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자,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 단계에 있는 스키마를 바꿔요. 예, 바꾼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저장 장치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자, 이 윗단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어떨까 하면 어쨌든 두 단계의 변화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그램 안 수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스키마가 변경돼도 이 외부 스키마 변경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이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개요는 끝내겠습니다. 예. 예. 자, 너무 길게 이걸 보다가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15주 동안 막 수업 진행됐고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냥 딱 기출문제에 중점적으로 나올 만한 아마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기출문제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각 그 기출문제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주제별로 제가 새로 편집을 한 상태인데요.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어디 있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각 문제마다 옆에다가 기출문제 모음 세트 번호를 적어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친구는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저기 톱sheet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 캡처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고 일단 풀어보세요. 제가 먼저 답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데이터 부분은 끝내고
다음 모자른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테니까 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답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약간 시간 텀은 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친구는 그냥 이 3시간 수업 타고 그냥 바로 시험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답은 안 보낼 테니까 답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금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약간 시간 주겠습니다. 답이 생각나는 친구는 조금 채팅창에 답번호를 써도 돼요. 그럼 더 활발하고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개념 스키마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네. 아까 개념 스키마에서 키워드가 뭐였어요? 전체 데이터를 다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알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막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지만 사실은 그거 이외에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쉽죠? 답은 4번입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설까지 다 했더라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저 개념 스키마, 논리적 구조, 개념 스키마 통합이니까 여기 나온 거에서 고객 성별, 나이, 직업, 연락처 주소, 최종 접속 일자 다 가지고 있는 요 4번이 답이 됩니다. 객관식으로 나온 문제고요. 객관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막 그 서술형도 있고 해서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점수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는 안시 스팍 3단계 데이터 독립성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쨌든 기출문제에서는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저라도 이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를 낼 것 같은데요. 자, 답은 뭘까요? 기억, 니은, 디귿의 각각의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각각 단계 설명이겠죠? 이 각각의 단계 설명에서 이 단계는 무슨 단계인지, 얘는 뭔지, 얘는 뭔지, 얘는 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채팅창에 답을 써둬도 되고요.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 예. 예. 보통 보니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막 옆에 막 쓰던데 그런 좀 활기가 있던데 가만히 있네요. 예. 답이 자신 있으면 막 써도 되는데 자, 이거 답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요약한 내용에 다 들어있어서 뭐 생각하고 말고 할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답이 이렇죠? 답은 다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DB 부분이니까 개념이죠. 통합만 알아도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뷰 단계 여러 개의 사용자 관점. 뷰 나오고요. 사용자 관점 여러 개. 이렇게 나오면 응용 프로그램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 단박에 외부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장치.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방법. 컴퓨터에 가까운 거니까요. 내부라는 키워드죠. 내부 스키마가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출문제 모음의 좀 과거 문제긴 했습니다. 요즘에는 제 추정으로는 이런 식의 문제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나왔던 문제니까 봅니다. 예. 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한 건데 문제는 얘의 문제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관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관식이고 심지어는 막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는 거라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하면 해서 사례를 들지 못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관식이고 주관식을 쓸 때 나름대로 이게 주관식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가 탑시에는 왕왕 있더라고요, 주관식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난이도가 꽤 있어서 요 설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는 굉장히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쓰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텐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탑시에 있어서 주관식 문제가 이런 서술형 문제가 예,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한 예, 개념 부분을 적었네요. 예. 이걸 적는 것 자체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이니까 이거는 예, 예, 사실적인 자료. 얘는 처리된가. 얘는 예,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지혜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다. 예, 요거는 그냥 예, 에센스 자료를 예,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여기 예에 드러난 사례를 이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서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제시된 답안을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적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데이터는 예, 예, 그냥 T0이 커피 더하기 빵, 뭐 이런 데이터 각각을 두고 각각의 값을 두고 데이터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서 쓰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커피 더하기 빵의 합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만 원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커피 더하기 빵이 하나, 둘, 셋, 네 건이 있었네? 요렇게 조금 더 데이터 자체보다 처리를 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데이터를 더 발전된 거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활용하고 규칙을 도출하고 이런 거라서 여기를 보니까 아침 시간에는 보니까 예, 커피 더하기 빵을 많이 파네? 예, 이런 부가적인 내용까지 도출해냅니다. 지혜는 이게 완전히 더 높은 수준 경지라서 이 자체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예, 더 예측도 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자, 오전에 커피 더하기 빵이 많이 팔리잖아. 어디서 말했지? 그것도 사실은 앞에서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예, 같이 연계돼서 설명할수록 제 생각에는 점수를 더 많이 취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술형이니까 예, 그냥 따로따로 된 내용보다는 첫 번째 답에서부터 같은 예제로 계속 예, 발전해서 답을 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예, 이런 추정이 드는데요.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이죠. 네. 오전에 커피 더하기 빵이 많이 팔리니까 샌드위치를 추가해서 매출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답을 제한된 시간 내에 쓰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1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제 2 데이터 모델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2 데이터 모델링 부분 가보면요. 데이터 모델링은 크게 예, 역시 에센스 부분을 제가 에센스에서 발췌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제가 더 쓴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쓴 글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크게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이고요. 그 순서로 진행되죠. 예. 자, 개념 모델링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조금 데이터화 하려고 나타내는 단계로서 사람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컴퓨터보다는 사람에 가까워서 조금 추상적인 느낌으로 개념화해서 나타내는 단계다라고 보게 되고요. 논리적 모델링은 이렇게 해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즉 요구사항에 나타나는 내용 정리가 빡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구조 부분을 표현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게 되고, 근데 물리 모델링은 이제 하드웨어에 가까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톱시에서는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 중에서 물리 모델링은 제가 본 기출문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념과 논리 모델링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시험이나 자격증에서 최근에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가 SQLD나 SQLP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하는 부분은 그 데이터 모델링이나 이쪽 부분은 SQLD나 SQLP가 훨씬 문제가 어렵다. 거기에 비한다면 얘는 딱 기본만 하면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 유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모델링과 논리 모델링만 알면 되는 것 같고요. 개념 모델링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개론책은 대부분이랑 거의 100% ER 모델 다루고요. 논리 모델링은 관계 모델 다룹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델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개념 모델링은 ER, 논리 모델링은 관계형 모델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개념 모델링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주어질 때 요구사항이 딱 주어져요. 한국말로 막 써 있으면 그걸 보고 ER 모델이라고 하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실제 시험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CBT 방식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걸 도시에서는 그런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런 거가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런 연습이 또 필요하다라고 써 있는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ER 모델을 실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주관식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내는 ER 모델 부분은 기출 문제에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고 문제 그 중요도 배점도 꽤 높은 걸로 제가 봤던 기출 문제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ER 모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구사항 써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ER 모델을 잘 그려내면 오케이 입니다. 저랑 수업했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똑같습니다. 그거. 다음으로 ER 모델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고 ER 모델을 관계형 모델의 릴레이션으로 변환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나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ER 모델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딸린 문제로 그 모델한 결과를 테이블로 변환하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거는 딱 ER 모델링부터 릴레이션 변환 규칙 알고리즘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만점 받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논리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정규화 문제 이렇게 됩니다. 물리 모델링은 실제 나오지 않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모델 문제에서 보면 뒷부분에 SQL 부분과 또 연계를 쭉 해가지고요. 그거를 SQL에 해서 그 변환된 스키마를 표현하라라는 문제까지 해서 ER 모델부터 SQL까지 한 줄거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는 괜찮죠.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탑시이라고 하는 문제 시험 유형이 모든 자격증과 시험은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탑시의 목적을 보니까
어떤 그 실무 감각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런 게 목적인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운 걸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 필드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요구사항부터 해서 ER 모델링, 테이블로 변환한 것 가지고 SQL까지 표현 이렇게 한 줄거리를 쭉 나오게 하는 것. 예. 요건 이런 문제는 예, 저라도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물론 이게 한도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지금 오늘 8시까지 수업에 있어서 예, 그 수업 중에 이 모델링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사실은 예, 하자마자 수업이 끝날 텐데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특강 시작하면서 데이터 이해와 활용에 있어서 어찌됐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기본 일단은 들어야 가능할 것 같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렇더라도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2학년이 끝난 3학년 이상이 내용을 잊어버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자, 그래서 어디에도 맞추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이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적 모델 부분에서 ER 모델입니다. 자, ER 모델에는 표기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표기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 음, 대학교 교재에서 배우는 또 저희가 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chen 모형 기반의 ER을 배웁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다 chen 모형 기반의 ER 표기법을 배우고 있어요. 예. 그 이외의 모형도 실제로는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hen 모형 기반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쨌든 chen 모형 기반에서 배우게 되면 예, 해당되는 각각의 이와 R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우는데 여러분 그 에센스 책에 여러 개 표기법이 적혀 있고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탑시에 있어서 과거의 문제는 보니까 예, 일명 그 세발 표기법인가라고 부르죠. 그 실제로는 필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기법인데 그 표기법으로 문제가 초반에는 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부터는 100% 이게 제가 전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봤던 최근 기출 문제가 전체의 문제다라고 가정한다면 예, 최근은 모두 챔 모형 기반의 ER 표기법 문제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도로 세발 표기법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이 탑식 문제에서 ER 모델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챔 모형 기반의 ER 표기법만 알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개체, 네모로 표기하고요. 약한 개체. 예. 자, 두 개. 관계, 마름모. 예. 그 다음에 약한 개체와 식별관계, 마름모 두 개. 속성 동그라미에 밑줄 긋고요. 키속성 밑줄 쫙 하죠. 부분키 속성은 약한 개체일 경우에 부분키 밑줄 하고요. 한 개의 속성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지면 다중값 속성, 다중치 속성. 그 다음에 어떤 속성으로부터 유도하거나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속성이 유도 속성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의 속성이 여러 개의 속성으로 의미가 분리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리고 복합 속성이다라고 하고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관계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관계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와 수업할 때나 책에서는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리저리 얘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출문제, 제가 봤던 기출문제 수준은 딱 대응 여기 1대1, 1대다, 다대다 수준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봤던 문제가 모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00%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파악한 기출 문제에는 딱 요 관계 부분에 1대1, 1대다, 다대다 수준까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몰라도 되지 않을까. 제한된 시간 내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1대1, 1대다, 다대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어야만 네, 그림을 그리고 또 주어진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1대1 관계, 1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얘의 경우는 뭐죠? 하나의 학과에 많아봤자 한 명의 학생이 과대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얘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은 학과에 많아봤자 한 개의 학과 의 과대표이다. 예, 여러 개의 학과 과대표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얘는 학생 하나의 학과에 여러 명의 학생이 전공을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뜻인 거죠. 얘는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한 개의 과목에 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응수, 관계 대응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